새벽 5시입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영부는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금이 간 천장입니다. 언제부터 저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알람을 끕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습니다. 병원 문자입니다. 진료비 납부 안내 3월분 18만 5천 원 납부 기한 4월 5일. 영부는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치료비입니다. 매달 오는 고지서입니다. 매달 무거운 숫자입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48배 몸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좁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관리비 포함하면 47만 원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가 전부입니다. 우유는 어제 마셨습니다. 오늘도 계란이군. 혼잣말을 합니다. 냉장고를 닫습니다. 계란 하나를 꺼냅니다. 프라이팬을 꺼냅니다. 불을 켭니다. 계란을 깨뜨립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영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할 뿐입니다. 밥을 꺼냅니다. 어젯밤 지은 밥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계란 후라이를 얹습니다. 간장을 뿌립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요. 영부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입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입니다. 5년째 입고 있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소매 끝이 해졌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5년 사이 많이 늙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중얼거립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10년 전 모습과는 다릅니다. 10년 전 영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차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했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8년 전입니다. IMF 이후 회복하지 못한 회사였습니다.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영부는 실직했습니다.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수십 곳을 다녔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부는 서명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갔습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영부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점점 뜸해졌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봅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5년 전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비용은 월 20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입니다. 영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월급은 240만 원입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합니다. 음식 배달, 택배 배달, 가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리다. 합쳐서 3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47만 원, 어머니 병원비 1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영부는 저축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을 버팁니다. 내일을 견딥니다. 가방이 보입니다.
방 구석에 놓인 서류 가방입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영부는 가방을 봅니다. 다가갑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가방을 엽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명함, 계약서, 기획안.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영부는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자신의 명함입니다. 김영분 과장 해성무역 해외 영업팀. 영부는 명함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낯섭니다. 다른 사람 같습니다. 과장, 중얼거립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명함을 다시 넣습니다. 가방을 닫습니다. 구석에 도로 놓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5시 40분입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6시 반까지 요양병원에 들러야 합니다.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빌라 1층입니다. 낡은 건물입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합니다. 영부는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거리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영부는 파카 지퍼를 올립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버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저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배달원입니다. 체념입니다. 깊은 체념입니다. 하지만 영부는 압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불씨입니다. 거의 꺼질 듯한 불씨입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영부는 그 불씨를 지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것으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행 앱을 확인합니다. 잔액 38만 원입니다. 월세 낼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모자랍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혼잣말을 합니다. 매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어떻게든 됩니다. 빚을 내서든 밤을 새워 일해서든. 버스가 옵니다. 영부는 탑니다.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아니, 평범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문자입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영부는 문자를 엽니다. 읽습니다. 김영분 씨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일당 500만 원. 관심 있으시면 회신 바랍니다. 영부는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하루에 500만 원입니다. 사기입니다. 분명 사기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회신을 쓰려 합니다. 멈춥니다. 미쳤나? 중얼거립니다. 문자를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지우지 못합니다. 500만 원입니다. 어머니 병원비 석 달치입니다. 월세 10달치입니다. 아들에게 용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영부는 문자를 보관합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로 합니다. 버스가 병원 앞에 멈춥니다. 영부는 내립니다. 병원으로 걷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문자가 맴돕니다. 500만 원. 하루. 영부는 고개를 젓습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병원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결국 회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절박하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영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영분은 오토바이에 앉아 있습니다. 배달 앱을 확인합니다. 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강남 무역센터입니다. 또 강남이군. 혼잣말을 합니다. 강남은 멉니다. 하지만 배달비가 좋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씻습니다. 회의용 도시락 20인분입니다. 무겁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겁니다. 출발합니다. 30분이 걸립니다. 무역센터에 도착합니다. 고층 빌딩입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영분은 올려다봅니다. 낯익습니다. 10년 전 자주 왔던 곳입니다. 거래처들이 많았습니다. 회의하러 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지금은 배달복을 입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뒷짐에 음식을 지고 있습니다. 영분은 로비로 들어갑니다. 안내 데스크로 갑니다. 15층 대한무역회의실 배달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출입증을 내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5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영분은 내립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회의실이 보입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입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웅성거립니다. 큰일 났어. 통역사가 안 왔어. 러시아 임원단이 30분 뒤 도착한다는데 1,000억짜리 계약인데 어떻게? 영분은 멈춥니다. 러시아 임원단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중년 남자가 나옵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장 다른 통역사 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장님, 급하게는 어렵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사가 많지 않아서. 그럼 어떡하라고. 계약 날아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직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장이 한숨을 쉽니다. 영분은 배달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기, 실례지만. 부장이 돌아봅니다. 영분을 봅니다. 배달복을 봅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뭐야? 배달 왔으면 빨리 놓고 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영분을 봅니다. 부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러시아어? 당신이? 네. 과거에 러시아 업체와 거래했습니다. 통역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회화는. 과거요? 지금은 배달하시잖아요. 직원들이 웃습니다. 비웃음입니다. 영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장이 손을 젓습니다. 됐어요. 우리 급한 거 아는데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배달이나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영분은 입을 다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한 직원이 다가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영분을 봅니다. 혹시 정말 할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모스크바에서 6개월 근무했습니다. 계약 협상도 직접. 부장이 끼어듭니다. 김대리, 시간 낭비하지 마. 전문 통역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하지만 부장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30분 안에 통역사 못 구합니다. 부장이 영분을 다시 봅니다.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배달복, 헬멧, 더러운 신발. 안 돼. 이미지가 안 좋아. 러시아 임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영분은 고개를 숙입니다. 모욕입니다.
존엄이 짓밟힙니다. 밥이나 배달하세요. 그게 당신 일 아닙니까? 영분의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쥡니다. 참습니다. 화를 삼킵니다. 알겠습니다. 영분은 배달 가방을 듭니다.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도시락을 내려놓습니다.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러시아어입니다. 영분은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3명입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길을 묻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합니다. 영어로 대답하려 합니다. 러시아인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영분은 지켜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갈등합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밥이나 배달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러시아어가 들립니다. 그 언어가 뇌를 자극합니다. 기억이 돌아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입니다. 추운 사무실입니다. 러시아 파트너와 악수했던 순간입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자신감 있던 모습입니다. 당당했던 모습입니다. 영분은 한 발 내딛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다가갑니다. 회의실은 저쪽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놀랍니다. 영분을 봅니다. 웃습니다. 오, 러시아어 하시는군요. 조금요. 부장이 달려옵니다. 영분을 밀칩니다. 뭐 하는 거야? 러시아인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부장을 봅니다. 영분을 가리킵니다. 부장은 못 알아듣습니다. 영분을 봅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통역사냐고 묻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영분을 다시 봅니다. 다르게 봅니다. 당신, 정말 할 수 있어요? 네. 부장은 고민합니다. 짧게 고민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영분은 따라갑니다. 러시아인들도 따라옵니다.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큰 테이블입니다.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부장이 영분에게 속삭입니다. 실수하지 마요. 1,000억짜리 계약이에요. 알겠습니다. 영분은 자리에 앉습니다. 러시아인들 옆에 앉습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부장이 인사합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러시아어가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사투리까지 기억합니다. 모스크바 억양, 상트페테르부르크 억양. 미묘한 차이를 압니다. 러시아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족스러워합니다. 영분은 통역합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자연스럽게. 10년 전의 감각이 돌아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영분이 중심이 됩니다. 부장이 영분을 봅니다. 놀란 눈빛입니다. 직원들도 봅니다. 배달원이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영분은 느낍니다.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잊혔던 자신이 깨어나는 것을.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회의가 계속됩니다. 영분은 통역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받았던 문자를,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혹시 가능성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영분은 결심합니다. 오늘 저녁 그 문자에 회신하기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아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가치를, 그 능력을 팔 수 있다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회의는 1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영부는 계속 통역합니다. 양측의 말을 전달합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러시아 측 대표는 이름이 표도르입니다. 50대 남자입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말이 적습니다. 한국 측은 부장이 주도합니다. 계약 조건을 설명합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납기는 6개월입니다. 성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진행하겠습니다. 영분이 러시아어로 전달합니다. 표도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장이 계속 말합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표도르가 손을 듭니다. 말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부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미 최저가입니다. 더 낮출 수 없습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표도르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긴장됩니다. 부장이 당황합니다. 잠깐만요. 협상할 수 있습니다. 표도르가 일어섭니다. 옆에 두 사람도 일어섭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분이 통역하려는데 부장이 먼저 말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조건을 다시. 하지만 표도르는 듣지 않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나가려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봅니다. 1,000억짜리 계약이 날아갑니다. 영분은 앉아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통역은 정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표도르가 문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때입니다. 문이 조금 열립니다.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도르의 수행원으로 보입니다. 수행원이 표도르에게 속삭입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영분은 듣습니다. 러시아어입니다. 하지만 표준어가 아닙니다. 사투리입니다. 우리 진짜 목적 모르죠? 블라디보스토크 억양입니다. 영분은 압니다. 그 억양을 압니다. 표도르가 대답합니다. 역시 작은 목소리입니다. 당연하지. 우리 계약하러 온 게 아니야. 영분의 귀가 쫑긋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냥 생산라인 보러 왔어. 영분은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이들은 계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정보를 빼내러 왔습니다. 생산 기술을 훔치러 왔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분은 생각합니다. 빠르게 생각합니다. 말해야 할까요? 부장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까요? 몰래 들었다고 말할까요? 믿어줄까요? 그리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러시아인들은 그냥 떠날 것입니다. 계약은 어차피 깨졌습니다. 영분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상황을 뒤집는다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분은 결단합니다.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영분이 말합니다. 러시아어로 말합니다. 표도르가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영분을 봅니다. 영분이 다가갑니다. 표도르 앞에 섭니다. 눈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사투리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왜 여기 왔는지 압니다. 표도르의 얼굴이 굳습니다. 수행원들도 얼어붙습니다. 영분이 계속 말합니다. 차분하게, 분명하게. 계약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 기술이 목적입니다. 침묵입니다. 긴 침묵입니다. 회의실의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표도르가 입을 엽니다. 어떻게? 문 밖 대화를 들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억양도 알아챘습니다. 표도르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화가 났습니다. 들켰습니다. 영분이 말합니다. 이번엔 다른 톤으로. 하지만 저는 이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통역일 뿐입니다. 표도르가 영분을 봅니다. 의미를 파악합니다. 당신들의 목적은 제 상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분이 잠시 멈춥니다. 이 회의가 성사되면 저도 이득입니다. 당신들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표도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무슨 제안이죠? 계약하십시오. 소량으로. 그럼 공장 견학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표도르가 생각합니다. 영분이 계속 말합니다. 거절하고 가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지만 계약하면 공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도르가 수행원들을 봅니다. 눈빛을 교환합니다. 다시 영분을 봅니다. 좋습니다. 표도르가 자리로 돌아갑니다. 앉습니다. 부장이 놀랍니다. 직원들도 놀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릅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부장이 영분에게 묻습니다. 영분이 대답합니다.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했습니다. 소량 계약으로 시작하면 어떻겠냐고요? 부장의 눈이 커집니다. 소량이요? 네. 일단 관계를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표도르가 말합니다. 러시아어로. 우리는 소량 주문을 원합니다. 시범 계약으로. 영분이 통역합니다. 부장이 생각합니다. 소량이면 가능하긴 합니다. 협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30분 뒤 계약이 체결됩니다. 소량 계약입니다. 10억 규모입니다. 1000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과입니다. 표도르가 악수를 청합니다. 부장이 악수합니다. 웃습니다. 공장 견학 일정도 잡겠습니다. 부장이 말합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표도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러시아인들이 나갑니다. 표도르가 영분 옆을 지나갑니다. 작게 속삭입니다. 당신 똑똑하군요. 영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에 한국 사람들만 남습니다. 부장이 영분에게 다가옵니다. 손을 내밉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악수합니다. 영분은 손을 잡습니다. 낯선 느낌입니다. 오래간만에 악수합니다. 당신 덕분에 계약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영분입니다. 김영분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영분은 놀랍니다. 제안입니다. 일자리 제안입니다. 저는 연봉 협상 가능합니다. 통역 전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영분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일자리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꿈꿔왔던 기회입니다. 하지만 주저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아침 문자가 떠오릅니다. 500만 원. 하루 일당. 이 회사 연봉은 얼마일까요? 4천만 원? 5천만 원? 좋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500만 원을 하루에 벌 수 있다면? 영분은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네, 꼭 연락 주십시오. 영분은 회의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배달 가방이 있습니다. 영분은 오토바이에 탑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오늘 아침 문자를 찾습니다. 500만 원. 하루 일당. 타이핑합니다.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전송합니다. 1분이 지납니다. 답장이 옵니다. 오늘 저녁 8시.
강남역 10번 출구. 검은색 세단이 기다립니다. 영부는 문자를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위험한 냄새가 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능력으로 10억 계약을 살렸습니다.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을 벌 자격도 있지 않을까요? 영부는 결심합니다. 오늘 저녁 강남역에 가기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시동을 겁니다. 오토바이가 움직입니다. 영부는 앞을 봅니다. 도로가 펼쳐집니다. 미래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오후 3시입니다. 법무팀이 계약서를 가져옵니다. 두꺼운 서류입니다. 한국어 버전과 러시아어 버전입니다. 부장이 말합니다. 양측이 검토하고 서명합시다. 표도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러시아어 계약서를 펼칩니다. 수행원 2명과 함께 읽습니다. 영부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 통역 대기 중입니다. 부장이 영분에게 속삭입니다. 김 씨, 계약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번역 제대로 됐는지. 네. 영부는 러시아어 계약서를 받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3페이지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표준적인 내용입니다. 물품 규격, 납기, 가격. 4페이지입니다. 배상 조항입니다. 영분의 눈이 멈춥니다. 한 문장에 멈춥니다. 영부는 다시 읽습니다. 정확히 읽습니다. 납기 미준수 씨, 공급자는 계약 총액의 50%를 배상한다. 50%입니다. 절반입니다. 영부는 한국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같은 조항을 찾습니다. 납기 미준수 씨, 공급자는 계약 총액의 5%를 배상한다. 5%입니다. 러시아어 버전은 50%입니다. 영분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오타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입니까? 표도르를 봅니다. 표도르는 계약서를 읽고 있습니다. 표정이 평온합니다. 수행원 하나가 작게 웃습니다. 다른 수행원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영부는 압니다. 의도적입니다. 함정입니다. 영부는 망설입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화낼 것입니다. 부장도 난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10억 계약입니다. 만약 납기가 하루라도 늦으면 5억 배상입니다.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분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오릅니다. 10년 전 모스크바입니다. 영분은 회사 대표로 협상 중입니다. 러시아 파트너와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여기 다 괜찮습니다. 러시아 파트너가 말합니다. 영부는 계약서를 읽습니다. 빠르게 읽습니다. 한 조항이 이상합니다. 품질 기준 조항입니다. 너무 엄격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영부는 망설입니다. 지적할까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계약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들 확인했겠지.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 영부는 침묵합니다. 서명합니다. 6개월 뒤 첫 납품입니다. 러시아 측이 품질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들이밉니다. 영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배상금이 청구됩니다. 회사는 손실을 입습니다. 영부는 책임을 집니다. 좌천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영부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눈을 뜹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함정입니다. 10년 전에는 침묵했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영분의 입술이 떨립니다. 주먹을 쥡니다.
부장님, 영분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부장이 영분을 봅니다. 무슨 문제요? 4페이지 배상 조항입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 버전이 다릅니다. 부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한국어는 5%인데 러시아어는 50%입니다. 부장의 눈이 커집니다. 표도르를 봅니다. 표도르는 평온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실수입니까? 부장이 묻습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표도르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장이 얼굴을 붉힙니다.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이죠. 영분이 통역합니다. 표도르의 얼굴이 굳습니다. 침묵입니다. 긴 침묵입니다. 표도르가 입을 엽니다. 당신 참 꼼꼼하군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영분이 통역합니다. 꼼꼼하다고 합니다. 부장이 말합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5%로 맞춰 주십시오. 표도르가 생각합니다. 길게 생각합니다. 수행원들을 봅니다. 러시아어로 속삭입니다. 저 사람 너무 똑똑해. 어떻게 하죠? 수정하자. 선택의 여지 없어. 영분은 듣습니다. 하지만 통역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표도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5%로 수정하죠. 5%로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부장이 안도합니다. 법무팀이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새로 출력합니다. 30분이 걸립니다. 새 계약서가 나옵니다. 양측이 확인합니다. 이번엔 문제 없습니다. 영분이 꼼꼼히 확인합니다. 모든 조항을 확인합니다. 괜찮습니다. 영분이 말합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명합니다. 표도르도 서명합니다. 계약 성사입니다. 악수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표도르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영분을 봅니다. 길게 봅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러시아인들이 나갑니다. 부장이 영분의 어깨를 잡습니다. 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5억이에요. 당신이 5억을 살렸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영분은 민망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부장이 말합니다. 김영분 씨, 제안 다시 드립니다.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영분은 부장을 봅니다. 연봉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도 맡기고 싶습니다. 실무요? 네. 해외 영업팀 차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차장입니다. 10년 전 직급입니다. 영분은 가슴이 뜁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CIS 국가들도 담당해 주십시오. 당신만큼 할 사람 없습니다. 영분은 생각합니다. 5천만 원입니다. 차장입니다. 정규직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배달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영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합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떠오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500만 원. 하루 일당. 하루만 시간 주십시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장이 웃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명함을 줍니다. 영분이 받습니다. 영분은 회의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하늘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영분은 생각합니다. 오늘 과거를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습니다.
통역이 아닙니다. 실무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차장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는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후회했습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시간을 확인합니다. 오후 4시입니다. 저녁 8시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영부는 결정해야 합니다. 정규직을 택할까요? 아니면 500만 원의 미지를 택할까요? 안전을 택할까요? 아니면 가능성을 택할까요? 영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압니다. 오늘 저녁 강남역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500만 원의 정체를, 그 제안의 진실을, 그리고 나서 결정할 것입니다. 오토바이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저녁까지 배달 일을 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강남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해외 영업팀 차장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명함이 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냈습니다. 밀린 월세를 정리했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10년 만에 정장을 샀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달라진 모습입니다. 배달복이 아닙니다. 정장입니다. 어깨가 펴집니다. 회사 생활은 익숙합니다. 10년 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러시아 거래처와 통화합니다. 계약을 관리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장이 만족합니다. 동료들이 인정합니다. 영부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3주째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계약 관련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계약 금액의 15%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는 3에서 5%입니다. 영부는 회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차장이니까요. 수수료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됩니다. 회사 이름은 생소합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부는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개사는 어디입니까?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김 차장, 그냥 넘어가세요. 다들 아는 일입니다. 영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부사장이 영분을 부릅니다. 부사장실로 갑니다. 부사장은 60대입니다. 회사 창립 멤버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김 차장. 영분은 앉습니다. 부사장이 차를 따라줍니다. 회사 생활 어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김 차장 살렸죠. 배달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영부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 회계 자료 자주 보신다던데요. 영분의 심장이 뜁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업무상 필요 없는 것까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러시아 수수료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시스템이에요. 영부는 부사장을 봅니다. 부사장도 영분을 봅니다. 김 차장, 당신 어머니 병원비 매달 100만 원이죠? 영분의 몸이 굳습니다. 회사 다니니까 낼 수 있죠. 편의점 알바로는 못 냈을 거예요. 협박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조용히 일하세요. 그럼 모두 행복합니다. 당신도 어머니도 우리도. 부사장이 웃습니다. 차갑게 웃습니다. 나가보세요. 영부는 일어섭니다. 부사장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모니터를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침묵할까요? 모른 척할까요? 그럼 안전합니다. 월급 받고 어머니 병원비 내고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일까요? 10년 전이 떠오릅니다. 모스크바에서 침묵했던 순간입니다. 계약서 함정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이 떠오릅니다. 회의실에서 말했던 순간입니다. 계약서 오류를 지적했던 순간입니다.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영부는 압니다. 침묵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은 또 다른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퇴근 후입니다. 영부는 PC방에 갑니다.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듭니다. 회사 감사팀에 메일을 보냅니다. 제목 해외 영업팀 비정상 수수료 건. 내용에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회계자료, 송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 정보. 전송 버튼을 누르려 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누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됩니다. 부사장이 의심할 것입니다. 영분을 의심할 것입니다.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배달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분은 누릅니다. 전송합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는다. 혼잣말을 합니다. PC방을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사팀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움직입니다. 회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계자를 면담합니다. 영분도 면담받습니다. 최근 러시아 수수료 건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업무상 확인했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됩니다. 전 직원에게 공지가 내려갑니다. 부사장 직위해제 및 횡령 혐의 조사 중. 회사가 술렁입니다. 직원들이 놀랍니다. 영부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부사장이 회사를 나갑니다. 짐을 싸서 나갑니다. 영분을 봅니다. 길게 봅니다. 알고 있다는 눈빛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익명 제보였으니까요. 부사장이 사라집니다. 영부는 숨을 쉽니다. 깊게 쉽니다. 한 달 뒤 새 부사장이 옵니다. 청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합니다. 수수료 체계가 정상화됩니다. 비리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깨끗해집니다. 영부는 지켜봅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지켜봅니다.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옳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여전히 차장입니다. 일을 잘합니다. 인정받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습니다. 영분도 참석합니다. 신입사원 중 한 명이 다가옵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 입사 전에 차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내 이야기요? 네. 40 넘어서 배달하시다가 여기 오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부는 민망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기회가 왔을 뿐이에요. 저도 늦게 시작했어요. 30에 대학 졸업했어요. 다들 늦었다고 했는데. 젊은이가 웃습니다. 차장님 보니까 용기 났어요. 늦어도 괜찮다는 거요. 영부는 젊은이를 봅니다. 자신의 과거를 봅니다. 괜찮아요. 늦게 시작해도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젊은이가 인사하고 갑니다. 영부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희망이 됐습니다. 저녁입니다. 영부는 요양병원에 갑니다. 어머니를 뵙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신불수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합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미소입니다. 회사 잘 다니니? 네, 엄마. 잘 다녀요. 다행이다. 내 아들. 영부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영분도 울컥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웃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병원을 나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영부는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합니다. 배달원에서 차장까지, 바닥에서 제기까지, 침묵에서 용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옳은 것을, 그 선택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늦은 건 없다는 것을, 40이든 50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 영부는 걷습니다. 집으로 걷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내일도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영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더 진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용기를 낸다면,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